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의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힘을 잡아주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시세를 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결과였고 규모와 기간까지 시장의 예측과 동일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고 금리 인상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환호했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별다른 여파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 알트들 가운데는 솔라나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오르고 또 오르더니 급기야 에이다와 리플 모두 밀어내버리고 전체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디파이 예치 금액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이 솔라나에 대한 신뢰 지수를 이끌었고 이게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됐다라는 평입니다. 솔라나에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의 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XRP는 1.2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듯한 상황을 내보이고 있는데 비트스탬프 등의 거래소에서 XRP를 재상장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역시나 궁금한 지점은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슈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측면도 있는데 XRP의 기술력을 근거로 한 상장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촉구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현물보다 선물이 오히려 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따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7월 이전에는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요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슈들은 시장 전반을 이끄는 동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슈의 맥락들 잘 참고하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언저리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당시 5%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장 매수세가 붙으면서 6만 달러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차트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단단하게 힘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7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상태로 약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에게 숨통을 트일 여지를 조금은 더 남겨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에도 6만 달러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연준의 발표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5%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6만 달러 지지선을 곧장 회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다소 작은 볼륨이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강조했는데 FX 프로 분석가 멘트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아직 포모에 대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랠리의 가장 강세 부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최근 비트코인의 다소 느린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하락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던 연준의 발표 내용은 예측 상황 그대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액을 줄여서 내년 6월에 모든 매입 절차를 완료할 것이다. 12월에는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테이퍼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 정도 테이퍼링 단행에 대한 상황과 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였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연관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섹터에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초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은 시장의 불안감으로 해석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가 이걸 처음으로 돈줄 좀 조이겠다라고 밝힌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의 순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의 기조가 변화하는 것, 어느 정도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호했던 것에 대한 우려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불식됐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안도 시그널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테이퍼링과 금리 정책을 확실하게 구분지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런 점에 뉴욕 증시는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별다른 여파 없이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지를 받아주며 도미넌스가 살짝 빠지는 상황에서 일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시세 상승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4위까지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솔라나는 240달러대에서 거래되면서 전체 시총 사이즈는 7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에이다와 리플 등 메이저 코인들을 단숨에 밀어내버렸습니다. 솔라나의 이 같은 급등세는 솔라나에 예치된 총 자산 TVL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한몫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플랫폼 분석 기업인 디파이라마의 자료를 보면 솔라나의 예치 총액 자산은 148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나의 예치 자산의 증가는 디파이와 NFT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솔라나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딱 그만큼 가치와 시세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에 돈이 쌓이면서 대표적인 솔라나 플랫폼의 덱스 프로젝트인 세럼 역시 솔라나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기관들의 잇따른 관심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의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의 벤처 캐피털 소셜 캐피털이 솔라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시디카에 8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솔라나에 보기 좋게 밀리긴 했지만 리플, XRP 역시 모처럼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플이 갑자기 왜 오르냐,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코인베이스는 아니고 비트스탬프 등 중소형 거래소에서 XRP를 재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꾸준히 재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SEC 소송 리스크가 시장에서는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송의 정당성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안기다 보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XRP의 기술력은 또 기술력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별도의 독립성을 더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홀더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입니다. 다른데 다 상장 안 되더라도 코인베이스 재상장만 이루어지면 사실상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코인베이스 재상장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희망회로 차원이 아니라 XRP의 기술력에 근거를 둔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2월 XRP 코인베이스 재상장 전망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WXRP, 즉 랩드 XRP의 12월 런칭 이슈입니다. 랩드 XRP는 XRP를 랩핑해서 이더리움 형태 토큰으로 만들어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예치, 대출 등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XRP가 송금, 매매, 보관 이런 기능들만 가졌다면 랩드 XRP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예치와 대출 등의 디파이 기능에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확장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XRP의 기능성 자체가 전폭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력 확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랩드 XRP가 왜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일단 현재 소송 이슈는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WXRP, 랩드 XRP도 증권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진 않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에서 랩드 BTC, 랩드 이더 등이 상장돼 있고, 최근 SEC와 소송을 시작한 루나의 랩드 루나 역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XRP 재상장에 앞서 랩드 XRP 상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꽤 그럴듯한 관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밈코인들도 멀쩡히 상장되어 있는데 국제 송금 혁신의 상징인
XRP가 여전히 버려져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렇게라도 XRP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하원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인 톰 에머와 데런 소토 의원은 서한을 통해서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잠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훨씬 변동성이 많다.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프리미엄과 매달 롤링되는 선물 계약 비용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해당 ETF는 본질적으로 투자자를 더 보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직 없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를 ETF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NYSE 아르카가 제출한 규칙 변경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공지를 SEC가 게재했는데 SEC는 의견 수렴을 한 뒤에 12월 24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쩌면 SEC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를 시장에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GBTC ETF가 승인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오스 홀더분들은 참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가 바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칭 타칭 이더리움 킬러들이 참 많은데 사실 1세대 이더 킬러는 단연 이오스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생아 취급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오스 재단 CEO가 지금의 이오스는 실패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오스 재단 CEO 이브라 로즈는 지금의 이오스는 실패한 상태다. 이오스는 끔찍한 투자였다라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 블록원에 돌렸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블록원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오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단이 나설 것이다. 이오스 커뮤니티는 스스로를 블록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블록원은 계속해서 이오스를 저울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코어 팀을 구성하고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오스 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지원 계획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내보였습니다. 이오스가 실패한 투자여서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 이오스 기반 거래소 블리시 출범과 맞물려서 이오스 시세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단기적인 변화들, 거시적인 상황들, 여러 소식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잘 숙지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